2위로 갑니다. 2위는요? 자, 영국이요 불더럼, 미국이요 불듀램, 한국이요 19번째 남자. 아니 근데 이게 왜 19번째 남자야? 왕의 남자도 아니고. 19번째 시즌 인 거죠. 한 시즌에 한 남자만 사귀니까. 그렇죠. 수잔 세런든의 19번째 남자구나. 네. 어쨌든 네. 그거 모르셨어요? 어쨌든 만난 남자.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난 그 여태까지 몰랐네. 이게 왜 19번째 남자야? 네. 불더럼. 저는 불더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우리 영국 신사. 옛날에 샌프란시스코에 레이 듀램이라는 이루수가 있었는데 캐스터가 계속 레이 더햄이라고 그러는 거야. 레이 더햄. 그리고 심지어는 드 헤수스를 드 지저스라고 부르는 캐스터도 있었어. 드 지저스, 드 헤수스. 그 사람들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좀. 아니 뭐요? 아니 우리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거 제목 잘 줬네. 19번째 남자. 수잔 세런든의 19번째 남자. 아니 이거를 더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아니 우리나라 불더햄. 예, 우리나라 공식 제목은 불더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햄 만드는 회사에서 지었나 보지. 19번째 남자 불더럼은 1988년 론 쉘턴 감독의 영화입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주인공 크래쉬, 예, 한물간 포수죠. 한물간 마이너리그에서만 너무 오래 뛰었던 12년을 뛴. 예. 그리고 수잔 세런드는 앤이라는 여잔데요. 애니 사보이. 예. 야구 빠예요. 야구 빠고 야구를 굉장히 이 불더럼 팀에 형은 더 럼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불더럼 팀의 그 야구장에 늘 상주하는 그쵸. 팬입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팬이냐면 스피드건 이렇게 들고 계속 기록지로 기록해 가면서 선수들 이제 그 상태 파악하고 그쵸. 뭐 이 정도로. 예. 그리고 직접 선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예. 선수에게 뭐 너 뭐 몸이 빨리 형. 선수들에게. 그렇죠. 예. 쪽지 선수들에게 같은 걸 막. 쪽지 같은 거 전달하고 뭐 이렇게 뭐 너는 몸이 너무 빨리 열려. 빨리 열려 뭐 뭐 이런 이런 거 뭐 지적하는 그 정도로 이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여자고, 또 이 여자에게는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한 시즌에 그 팀에 한 명만 사귀어요. 한 시즌만 사귀어요. 그리고 걔를 키워서 메이저로 보내는 게 이 여자의 어떤 자기의 사명 같은 걸로 여기고 있는 여자. 잘하는 선수만 사귀지. 예, 그렇죠. 그 조건이 구체적인 조건이 있어요. 예. 뭐 타율 몇 할, 이하 타율은 이하 로픈 로픈. 이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팀 로빈스가, 예, 한때 이제 수잔 세런든의 실제 남편이기도 했던, 예, 팀 로빈스가 여기서 에디라는 아주 전도 유명한 강속구 투수긴 한데 아무 생각 없는, 그러니까 예, 100만 불짜리 팔에 55센트짜리 머리를 가진, 두뇌를 예, 가지고 그런 표현이 영화에 좀 근데 영화에서 되게 좀 정말 그런 연기를 했어. 팀 로빈스 예. 되게 그 지적인 사실 배우인데 되게 똑똑한 배우인데 그러니까 연기 잘한 거죠. 연기 굉장히 잘했어. 네. 완전 바보 같은 연기. 그래서 수잔 소련들이 반했나 봐.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이 영화에서 만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눈 맞아서 이 영화 찍고서 결혼했는데. 약간 그 느낌이 있네요. 유해진 씨 같은. 뭐라고요? 배우 유해진 씨는 되게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지적인. 아니 팀 로빈스는 키가 190이 넘어. 굉장히 큰. 허우대가 진짜 저 새롭게 다시 봤다니까요. 그리고 수잔 소련들이랑 띠동갑이야. 팀 로빈스가 그 유명한 58년 개띠거든. 그럼 수잔 소련들은 몇 살인 거야 도대체? 12살 많으니까. 40이래. 46년생. 죄송해요. 46년생. 네, 40년. 와, 46년생이 우리 엄마랑 몇 살 차이 안 나? 근데 둘이는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그렇죠? 몇 년 전에. 그 둘이 인꼬 부부고 되게 정치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인권 아주 레디컬한 정치적인 활동을 했었는데 좌빨 중에서도 완전 저 끝쪽 좌빨. 그런데 이혼을 했더라고. 이 론 쉘턴 감독은요, 그 필모그래피를 좀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해요. 스포츠 영화 전문 감독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덩크슛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화 있었죠. 재밌게 봤어요. 화이트맨 캔 점프라는 영화. 우디 해럴슨. 우디 해럴슨이랑 웨슬리 스나이프스. 웨슬리 스나이프스 오늘 많이 나오네. 길거리 농구 같은 영화. 론 쉘턴은 네. 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산하에 있는 더블 A 정도 마이너리그에서 몇 시즌 야구 선수를 했었어요. 실제 음. 아 더블 A 있었어요? 마이너리그에서 있었다. 그래서 불드램이라는 이 명작이 나온 거야. 이 감독이 그 서름을 알거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야구하고 고생하는 정말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크래쉬의 이런 마음과 막 이런 걸 아는 거지. 이 사람 그리고 스포츠 영화 많이 했지 또. 여기 하려고 그러는데 형이 갑자기 또 뭐 있어요 또? 예 그리고 뭐 덩크슛 말고? 콥이라는 아, 영화 콥. 예 토미 존스가 토미 나왔었던 메이저리그의 전설 타이콥이라는 영화 나왔고요.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틴컵이라고 네. 케빈 코스트너랑 여기서 르네로소가 되게 예뻐요. 네. 그렇지. 예, 틴컵에서 르네로소가 아주 그 영화 예뻤죠. 메이저리그와 영화 예, 꿈의 구장이 만났구만. 예, 이거는 골프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골프를 치는구만. 예. 그리고 플레이 투 더 본이라는 안토니오 반데라스랑 우디 에러슨이 권투. 나왔던 예, 권투 영화 또 했었고요. 아무튼 이 불드럼이라는 영화는 야구와 여자에 관한 영화죠. 그렇죠. 야구와 떼놓을 수 없는 여자라는 어떤 주제로 케빈 코스트너의 야구 영화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 영화가 뭐 꿈의 구장과 더불어 최고의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보석 같은 배우들의 보석 같은 시절에 찍은 보석 같은 영화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그런 영화 같아요. 이 배우들이 정말 그 반짝반짝 거리는 그 시기에 정말 반짝거리는 연기를 보여준 정말 재밌는 영화고 이거는 사실 뭐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생소한 장면이 아니지만 사실 이 영화가 들어올 때만 해도 야구 팬 중에 우리나라 이제 여자 야구 팬들이 별로 없을 때였잖아요. 근데 이제 야구를 굉장히 잘 알고 좋아하는 여성 팬들이 많은 예? 그곳에서 어떤 그 야구 선수들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맺는 어떤 여성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그쵸. 안에서의 사랑과 좌절과 어떤 그 마이너리거들이 겪는 그 고통들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녹아있는 영화 같습니다. 그 영어에선 그루피라고 하죠. 그루피. 우리 말로는 마순이 팬, 빠순이. 그루피 좋은 말 아닌데 빠순이는 편집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뭐뭐 빠 그러면 뭐뭐 팬. 예. 적당한 말이 우리 말에는 없는 것 같아. 그 뭐라 그러지? 후원자? 후원자도 아니고 그냥 뭐라 서포터. 서포터즈. 근데 이 그루피라 그러면은 그루피에도 좀 이렇게 좀 그 폄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락 밴드들 가수들 투어 다니면 쫓아다니고 같은 호텔에 묵고 그러는 여자들 그루피라고 하거든요. 그래. 근데 이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야구 팬들이 여자 팬들이 많이 생겼죠. 많으시죠. 뭐 안타 뻥 치면은 한 절반은 여자들이 깍 소리가 들리더라고 요즘 야구장에서. 요즘 두산 베어스는 두산 또 두산 베어스 좀 심해. 두산 베어스는 여자 팬들이 유난히 많은 팀인데 왜 그런 거야? 응원도 남녀가 나눠서 해요. 그 남녀 목소리를 나눠서 응원을 짜더라고. 되게 신기해요. 근데 불드램이 2위에 오른 거는 이 영화가 갖는 어떤 좀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마이너리그를 다루거든. 이 영화에서 야구 선수들 많이 나오는데 다 마이너리거들이야. 예. 근데 우리가 좀 뭐 슈거나 뭐 전에 영화들 얘기했을 때 마이너리그 루키나 마이너리그 나오지만 결국의 목표는 메이저리그고 메이저리그 가면서 모든 게 완성이 되고 그렇죠. 아니면 못 이루면서 그게 무너지고 막 이런 거였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마이너리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덤덤하게. 그렇지만 여기 이 두란 불스에 나오는 서포트하는 많은 팬들이 있죠. 그 경기장에 오고 마이너리그 구장에서의 어떤 그런 전통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 그래서 얘네도 되게 고생하고 버스로 이동하고 막 6시간 버스 타고 어디 가고 경기하고 막 이러지만 그들만의 리그인 거지. 이건 미국에서도 마이너리그는 크게 관심이 없어. 이거 보면 크래쉬가 뭐 홈런 마이너리그 홈런 기록을 세우잖아 중간에 끝에 보면. 하지만 그 수잔 서랜드 나레이션으로 나오죠. 하지만 뭐 스포팅 이런 데서는 뉴스 아무도 아무도 다루지 다- 않고 아무도 모르고 뉴스에는 전혀 안 나왔다. 247개. 그 말이 모든 걸 얘기를 해주죠. 그 뭐 그래서 되게 좀 그 뒷면에 있는 그 얘기들을 조명을 해줬다라는 거에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서 거기서도 치고 달리고 굉장히 즐기고 그 게임을 즐기러 오는 팬들도 있고, 물론 메이저리그처럼 뭐 이렇게 잘 대접받고 이러지 못하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잔 세런들이 되게 여기서 독특한 캐릭터예요. 진짜 독특해요. 참 독특한 여자. 그러니까 야구를 종교처럼 생각하고 처음에 그 베이스볼 is church라고 하잖아요. 야구는 내 종교다. 나의 종교다. 그래서 나는 모두 믿어봤지만 야구처럼 그런 종교는 없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어떤 선수든지 이 여자와 사귀게 되면 그 해는 최고의 해를 보낸다라는 징크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수잔 서랜든이 굉장히 잘 봐. 마이너 선수를 메이저로 키운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한 해를 그 남자와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가 지나면 메이저로 보내면서 완전 소쿨하게 그냥 보내는 거죠. 나 할 일 했다. 네, 할 일 했다. 예. 그리고 또 내년 그 다음 해에는 그 시즌 초반에 다른 선수를 찾아요. 다른 남자친구를. 참 특이한 캐릭터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팀 로빈스가 누크로 나오죠. 누크. 처음에 별명을 붙여줘. 모든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별명인데 나는 뭘로 할까요? 막 이러니까 그 이제 붙여줘. 누크라는 별명. 누크가 이제 핵폭탄 뭐 이런 뜻이니까 누클리어 범. 얘는 엄청난 강속구를 던지는 이제 오른손 투수고. 팀 로빈스가. 얘 정말 야구 선수가 너무 덩치가 크고 하니까. 근데 공 던지는 폼 되게 어색해요. 좀 어색하지. 약간 어색해요. 몸을. 근데 메이저리그 그런 폼을 가진 투수들 많아. 어색한 투수들. 그러니까 신체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팔로만 던지는 거야 그냥. 근데 뭐 이제 이 팀 로빈스를 데리고 오면서 얘는 메이저 갈 애다. 그렇지. 라는 거를 팀에서도 알고 있죠. 얘는 언젠가 메이저 갈래다. 그렇지. 시기의 문제다. 그래서 케빈 코스트너를 데리고 오는 거죠. 크래쉬를 부르는 게, 얘는 한물간 포수지만 아주 노련하고 지혜로운 포수죠. 리드를 잘하고 또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팀 로빈스를 가르치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팀 로빈스를 가르쳐서 메이저로 보내라. 팀에서 이런 차원으로 불렀는데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케빈 코스트너가 들어서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탁 차고 나갔는데 결국엔 그냥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팀 로빈스와 대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한번 주먹 다짐도 하잖아. 그 초대면이 재밌죠. 술집에서. 얘는 이제 되게 그 5센트짜리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분 나쁘면 밖으로 나오라 그래요. 근데 괜히 걔기다 얻어맞지. 수잔 서랜든을 놓고 이제 싸움이 이제 그래서 케빈 코스트너가 야구공을 주면서 한 1m 앞에는 내 갓을 맞춰봐 막 그랬더니 너는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맞춰. 그러더니 얘가 나중에 정말 맞춰야 되고 그러면 확 던졌는데 유리창만 깨지죠. 옆에 유리창.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제 탁 덤벼들어요. 근데 한 번에 그냥 때려 눕히고 그렇죠. 자 레슨 넘버 원 딱 그래요. 레슨 넘버 원 들어오라고 한 잔 사겠다고 딱 그러고 들어가서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케빈 코스트너가 그 구단의 그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죠. 그래서 팀 로빈스를 훌륭한 투수로 만들어줘요. 야구 보면 투수가 잘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 포수가 그렇죠. 포수의 리드라고 하죠. 포수가 리드를 잘해주는 포수를 만나야만 해.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위대한 투수들 보면 전담 포수들이 있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렉 매덕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둘이 싸우고 난 저녁에 수잔 세런든이 그 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같이 불러. 그래서 둘이 앉혀놔요. 그래서 둘이 앉혀놓고 자 올 시즌에 내가 누구 사귈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19번째 남자가 누구냐. 니네 둘이 후보다. 그래요. 니네 둘이 후보인데 어떻게 한번 니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불렀다. 그러니까 케빈 코스트너가 되게 불쾌해하면서 그쵸. 저런 놈한테 네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여자랑 만날 생각 없다고 가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즌에 수잔 세런드는 팀 로빈스의 차지가 돼요. 팀 로빈스 누크를 이제 키우기 시작하죠. 수잔 세런든이. 그런데 마음은 크래쉬한테 좀 가 있죠. 왜냐면 나쁜 남자였거든요. 자기한테.
모두 다 자기를 수용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선택하는 거를 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좋아하고 그랬는데 우리 케빈 코스트너는 나가버리죠. 네. 왜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냐고 이러면서 나가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근데 이 영화에서 수잔 서랜든이 이때가 88년이죠? 불드램도 88년 영화네? 네. 88년도에 이상한 공식이 88년도 좋은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 중에 또 불드램도 88년이었구만. 우리 올림픽 할 때. 수잔 서랜든이 이때가 몇 살이냐? 46년생이면 굳이 따져야 되나요? 43? 예, 43편. 이미 40대 중반, 우리 나이로 하면 40대 중반인데도 중반 이 영화도 굉장히 섹시하고 매력적이지 않냐? 맞아요. 그 크래쉬를 메이저리그로 보내면서 그 작별하는 장면이 나와. 예. 거기서 되게 수잔 소쿨하게 서랜든- 보내잖아요. 쿨한데 그 수잔 서랜든의 그 되게 복잡 미묘한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얘를 보내면 이제 다시는 여기 안 올 거다. 돌아오지 않는다. 듀램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얘를 보내면서 그 시원섭섭하면서 좀 이렇게 그런 그 이모션을 수잔 서랜든이 연기를 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거가 이제 케빈 코스트너 크래쉬한테 이제 나중에 가서 터져서 연결이 되죠. 그 막판에 유명한 그 배드씬 같은 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밥 먹다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의 수잔 서랜든은요, 이 사실 19번째 남자에서 그동안 겪지 못한 경험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왜냐면 내가 선택은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다른 남자가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게 진정한 나왔기 마음의 때문에, 발견인가? 예, 남자에 대한 발견? 그래서 그런 복잡미묘한 아, 그런 그래. 느낌도 같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좀 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철학은 분명히 이거였는데 그거는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할 만한 요소가 생겨버린 거죠. 자기도 생각지 그거는 않았던. 남녀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지. 정말로 빠져들어서 다른 것이 안 보여야 정상적인 사랑의 근데 관계지. 그렇게 따지면 수잔 서랜든의 그 철학 자체가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상하지. 이런 그루피는 난 진짜 딱 질색이야. 이런 왜냐면 얘 그렇게 열정적이고 오타쿠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는 뭔가 또 다른 대상한테 그렇게 또 옮겨가거든. 이 여자가 물론 여기에서 19년을 이렇게 했는 여자는 뭐 인정할 만해. 하지만 뭐 19년을 이랬으면 뭐 인정이지. 근데 이렇지 않거든 보통. 뭐 작년에 뭔가에 디카에 빠져가지고 막 그거 해가지고 막 그랬던 애가 또 어느 데는 또 뭘 바뀌고. 난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LG 트윈스가 잘한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늘에 숨어있던 LG 팬들이 다 나와서 엄청나게 막 그동안 서포트 했던 것처럼 뭐 언제는 이 선수는 어떻고 저 선수는 어떻고 얘가 막 그런 거 얘가 하는 거 보면은 작년 재정 때 못했을 때는 야구장도 안 가고 그랬던 애가 지금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만약에 팀이 내년에 또 한 3, 4년 슬럼프에 빠지면 또 관심 없을 거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그러니까 나는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그거 했을 때 온 국민들이 온 사람들이 다 피겨스케이팅 전문가야. 뭐 거기 트리플 악셀. 악셀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스파이럴. 저거는 뭐 아사다 마오는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피겨스케이팅을 좋아하는 앤지 그냥 김연아 이 트렌드에 그냥 그 행렬에 그냥 가담한 건지 좀 그래요. 나는 그래서 약간 이 그룹피들 그런데 그 대부분의 팬이 그래. 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거가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게 좀 심하다라는 거야. 이분처럼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이제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냄비 근성이란 말 있잖아요. 그 우리가 확 끌었다가 확 식어버려. 그런 거 그거가 과연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얘기는 뭐 밤새서 네. 토론해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이 마이너리그에 대한 영화잖아요. 네. 3, 4년 전에 한 마이너리그의 재밌는 어떤 기획,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경영과 덧붙인 자기계발서를 누가 번역해달라고 한 게 있어서 그 번역한 내용 중에 막 이렇게 본 것 중에 빌 머레이가 마이너리그 팀을 갖고 있었어. 리버덕스라는 마이너리그 코미디언 빌 머레이. 빌 머레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마이너리그 잘 모르잖아요, 진짜. 불드럼이라는 이 영화 안에 비춰지는 마이너리그 참 힘들고 되게 지치고 그래서 좀 뭔가 이 상위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막 어떤 막 뭐라 그럴까 뭐 좀비들이 막 탑쌓고 뛴다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은데 마이너리그 자체의 그 책에 표현된 내용은 굉장히 재미있는 곳으로 표현돼 있어요. 거기서 뭐 주로 그 락 밴드 공연 야구장에서 주로 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야구 보고 나서 약 밴드 공연을 그 다음에 바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집에 이제 그 완전히 놀고 그리고 이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는 것만큼 새로운 이벤트들을 막 하는 거예요. 가령 무슨 핫도그 던지는 날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핫도그를 막 마스코트 막 돌아다니면 던져서 맞추고 근데 너무 많이 던져서 막 몰수패 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있었어. 너무 많이 던져서 몰수패 당하고 뭐 경기장에 떨어져서 집에 있는 레코드 중에서 잘 안 듣는 거 그거 던지는 날 만들어서 그것도 던져서 몰수패 당하고 이런 것들이 마이너리그에 있는 그렇죠. 잘 모르는 그것도 내용이더라고요. 몰수패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경기를 방해했으니까 완전 그 다음에 치우느라고 경기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 팀한테 몰수패를 확 줘버리는 거야 심판이. 근데 되게 재밌죠. 근데 불드럼이 나오고 1988년이니까 이 뒤로 마이너리그를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리그에 대한 조명을 쫙 이 영화가 워낙 잘해줘서 사실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좀 되게 고생하고 대우 못 받고 그러지만 트리플 A 팀은 거의 뭐 메이저리그급의 선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경기도 재밌고 또 팬도 많이 팬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시아게 얘기한 것처럼 그 정반대로 냄비 근성이 아니라 이 팀에서 뛰는 선수들을 열심히 보다가 제가 메이저리그를 갔으니 더 친근감을 느끼는 거지. 야, 내가 그게 봤는데 마이너 시절에 얘는 이랬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더 하면서 경기를 더 그렇게 재밌게 볼 보는.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를 더 관심을 가질수록 메이저리가 더 재밌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못할 때도 응원해주는 그런 팬들은 인정. 아까 얘기했듯이 한화 이글스 팬들 인정. 예. 거기 지금 야구장에 오는 한화 이글스 팬들은 인정이야. 위대한 팬들이야. 위대해요, 위대. 이 불드럼은 그래서 결국 이제 팀 로빈스는 메이저리그로 콜업이 되고 크래쉬는 걔가 이제 잘려요. 콜업이 되니까 잘려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제 포수 너 나이도 많고 우리 또 젊은 유망한 포수를 키워야 되니까 이제 자르지. 아무튼 이 영화는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웃기고 것처럼. 재밌는 장면, 멋있는 장면도 많고.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지금 우리 네. 내용들만 들으면 좀 네. 심각한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되게 유쾌하게 가볍게 유쾌하고 재밌고 그렇게 풀었죠. 예, 재밌고 특히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팅 케이지에서 수잔 세런들이랑 밀당하면서 계속 대화하면서 이렇게 배팅 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잔 세런들이 먼저 치고 있어요. 그렇죠. 잘 쳐요. 잘 나쁘지 치다가 이제 딱 공이 다 나왔고 다음에 이제 둘이 바꿔요. 위치를 바꿔서 케빈 코스너가 치는데 케빈 코스너 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한 손으로 배트를 들고 그래가지고 뒤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공이 날라오니까 한 손으로 탁 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손으로 정확하게 딱 치면서 계속 대사를 하면서 치더라고요. 와, 그 장면이 되게 그 쉘튼 감독이 이 영화 찍고 나서 인터뷰에 케빈 코스너가 워낙 운동신경이 좋고 이 사람 운동도 했고 야구도 잘하고 실제로 카메라를 찍을 때 케빈 코스너가 홈런을 2개를 쳤대. 실제 야구장에서. 우리는 홈런 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우리 알잖아. 근데 거기에 날아오는 공을 쳐서 그 펜스를 넘겼다는 거야. 2번을. 그래서 그 필름에 당겼다는 거야. 그게 그냥 이렇게 휘두르는 것만 찍으면 되는 상황에서 그 정도로 케빈 코스너가 운동신경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또 재밌는 장면이 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 크래쉬를 되게 의존하거든요. 되게 믿고 크래쉬한테 쓱 와가지고 얘기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우리 팀 이거 도대체 왜 할 거?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도하다가 크래쉬가 겁을 주라고 애들. 얘들 다 애들이니까 그쵸. 겁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감독이 씩 웃고 가요. 근데 갑자기 다음 장면에서 진짜 웃겼죠. 애들은 막 집합을 시키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감독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 애들이 진짜 다 쫄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하다가 샤워실에서 샤워실에서. 막 뒤돌아갖고 막 다 어. 경기에 졌어요. 졌는데 흥겹게 샤워해 막 다.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감독 들어오더니 뭘 던지죠. 의자에 벤치 같은 거. 뭐 의제 던지나 뭐 다 지금 방망이로 불러. 던지나 다 지금 어, 부르라고. 어. 그러니까 다들 막 벙쪄갖고 있다 다 불러갖고 막 수건으로 앞에만 가리고 있고 막 이게. 무슨 이렇게 군대에서 얼차려 주듯이 막.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잘해. 애들 정신 차리고 잘해. 뭐 이것도 재밌었고 또 하나 이게 좀 짠하면서도 재밌는데 그 이렇게 이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버스로 이제 이동을 오래 하잖아요. 그럼 버스 안에서 에피소드가 많아요. 많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팀 로빈스 같은 경우는 기타 잘 치지도 못하면서 막 이상한 노래 막 부르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팀 로빈스랑 크래시랑 이제 케빈 코스너랑 말싸움이 붙는데 뭐 너 뭐 메이저리그 가보기는 했어 막 이러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 메이저리그 가봤다고 21일 정도 있었다. 맞아요. 딱 그 얘기를 해요. 21일. 그러니까 선수들이 갑자기 옆에 있던 선수들이 조용해지죠. 조용해지면서 우와 이러면서 이렇게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 모두 거예요. 주목하는. 케빈 코스가 메이저리그가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 네. 다 이렇게 케빈 코스너. 막 그러니까 뭐 신기해 갖고 듣지. 막 다 이렇게 입 벌리고 이렇게 넋 놓고 뭐 이렇게 얘기 듣죠. 호텔을 가고 뭐 룸 서비스가 있네. 룸 뭐. 서비스 있고. 그런 장면도 참 재밌고 유쾌하면서도 이렇게 좀 애잔한 감정도 들고 참 좋고 재밌는 영화입니다. 좋은 야구 영화예요. 이 영화는 되게 저예산으로 만든 1,000만 불 미만을 들여서 만든 900만 불인가 들여서 만들었대요. 이 완전 B급 영화예요. 야구 B급 영화. 그런데 수잔 서랜든, 케빈 코스너 이런 배우들은 A급 배우란 말이야. 이 사람들 개런티도 못 주는 돈이야, 사실은. 근데 이 배우들이 이 감독과 이런 열정과 이 스크립트를 보고 다 자기 개런티를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못 받고 다 안 받고 다들 으쌰으쌰 해가지고 조금씩만 받고 영화를 위해서 촬영도 8주 동안 다 이렇게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다고 그러더라고 다들. 그래서 되게 좋은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89년에 나온 꿈의 구장에 비하면 꿈의 구장은 되게 뭐 음악이나 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게 되게 유려하죠? 되게 수려하고 네. 좋잖아. 근데 불들은 뭔가 이렇게 약간 거친 느낌이 되게 거칠고 좀 그런데 그 1년 차이란 말이야. 한 10년 차이 나 보이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게 예산의 차이예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 후반 작업의 차이인 거야. 음악이랑 편집 이런 거에서 충분히 시간이 많이 없었고 그렇지만 우리 불드램의 꿈의 구장보다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우리 무용보 리스트에는. 그리고 외국에서도 불드럼은 뭐 야구 영화 하면은 굉장히 항상 1, 2위에 이렇게 쳐주는 영화예요. 작품성도 있고 재미도 있고 새로운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불드램을 꼭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던 야구 영화 중에 제일 야합니다. 배드신이 많이 나오고요. 그 배드신이 뜬금없이 갑자기 되게 막 이불로 다 가린 채로 배드신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첫 장면부터 나오잖아요. 첫 장면이 그렇지 선수 대기실에서 그냥 그 앱이라는 그 완전히 그 걔가 나오죠. 나중에 얘가 로빈스 엉덩이 다 까고 얘가 근데 나중에 야구장에서 결혼식 하잖아. 그렇죠. 완전히 홀리한 야구 마이너리그 남자 만나가지고 맞아요. 그 여자는 되게 정숙해졌어 갑자기. 그 여자는 그 여자가 그래서 웨딩 드레스를 입으면서 가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한테 나 이 옷 입을 자격이 있을까? 막 이런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 또한 수잔 서랜드 못지 않거든요. 아니 못지않은 게 아니라 얘는 그 선수들과는 무조건 그 팀 선수들과는 안 잡은 사람이 없는 다 알아. 그래서 이 잠버릇도 다 알고 그 코치서부터 감독까지 다 뭐 얘기하잖아 막. 하여튼 근데 집사님 같은 야구 선수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 야구장에서 그 야구장 결혼식 시즌도 나오죠. 네, 2위까지 들었습니다. 불도램이었고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